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허위매물 부동산, 원룸 부동산에서 일했을 때 참 손님한테 미안했던 적도 있고, 제가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 손님이랑 많은 언쟁을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근린생활주택 수수료 관련돼 가지고 많이 조금 이제 손님들이랑 감정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린생활주택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원룸들이 주택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뭐 고시원이나 아니면 뭐 상가나 뭐 하여튼 그런 주택이 아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신고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상가주택이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법에 위배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손님들이 구청에들도 많이 신고하시긴 하는데, 뭐 단속이 따로 나오거나 뭐 부동산에 제재가 있진 않는 거 보니까 아마 법에 위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대부분 손님들이 좀 뭐 원룸을 계약을 하시면은 수수료가 당연히 뭐 보증금 월세 계산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뭐 비율에 따라서 나오긴 하는데, 계산되어지긴 하는데, 대부분 수수료가 뭐 1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마 그 기준가의 한 0.3%, 0.4%가 중개 수수료로 나오거든요. 근데 근린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상가 수수료랑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0.9%까지. 그러면은 일반 원룸보다 수수료가 2배 내지 3배 정도까지 비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경우들이 조금 생겨요. 당연히 임차인들, 사회초년생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원룸 이제 계약을 하셔가지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자기 보증금 월세 계산해서 입력했더니 계산해서 나온 산출된 내역들이 뭐 한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40만원 내라, 50만원 내라, 60만원 내라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내야 되죠? 네이버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했더니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주택은?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주택이니까, 주택으로 사용되니까 주택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게 왜 법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개정이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근린생활 시설 해가지고 0.9%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일했을 때 그렇게 교육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일하신 중개보전이나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그런 분들이 그 임차인 계약하신 분들 이제 성향에 따라서 많이 파악을 돼. 아, 이분 조금 뭔가 성격이 강해 보이고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는 0.9% 다 안 받고 조금 더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법정 수수료 내에서 받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시고, 아니 이분 좀 뭐 착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해도 다 줄 것 같은 느낌인 분들한테는 0.9%를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초보 때 다 받으려고 하다가 그런 걸로 싸운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한 3, 4개월 경력이 있은 뒤로부터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수수료 0.9%다 안 받으려고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해서 이제 손님이랑 싸우는 걸 별로 원치가 않아요. 손님, 제가 이렇게 좋은 걸 추천해서 계약하셔서 절 믿고 계약하시는 분인데 마지막까지 좋게 조금 끝내기를 원하지, 그분이랑 트러블이 생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진 않은데, 제 동료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어가지고. 근데 그분들도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게, 어차피 이제 법에 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기도 하고,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랑 한 30만원 받을 수 있는 거랑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근린생활시설 한 두세 개 정도만 계약해도 매출이 한 3, 400 정도가 되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들 많이 유도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대부분 저도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근린생활 주택인 것들이 일반 주택인 것보다 금액 대비 방들이 조금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계약을 유도하는 클로징 멘트인 방들을 근린생활 주택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러. 몰라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몰라서 했더니 몰라가지고 해가지고
뭐 한 0.4 받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0.9 받는 건데 몰라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0.9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나쁘다고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봐도 그런 글들이 참 많죠. 근린생활주택 수수료 0.9%다 줘야 하나요? 뭐 하나요? 근데 법적으로 0.9%다 받을 수 있고 근데 0.9% 이내라고 해서 0.9%를 다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0.9%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는. 그래서 중개사분들한테 0.9%는 주택으로 신고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든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든 몰라 되어 있든 어차피 내가 주택으로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할 거니 0.9%인 수수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정 수수료가 0.3 또는 0.4%이니까 제가 뭐 조금 더 뭐 해가지고 0.5%로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조금 이렇게 내가 더 내는 게 좀 불공평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법정 수수료까지 해달라고 한번 말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관악구, 동작구 또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제 원룸 계약을 하실 때 근린생활주택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런 거 제대로 안 물어보셨다가 계약하고 나서 수수료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놀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부동산이 아무래도 자격증을 따고 구청에다 등록하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합법적인 사무소이기 때문에 손님이 좀 어리숙하다고 해가지고 수수료를 더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만약에 되거나 아니면 손님이 수수료 더 내고 그거를 대해서 통장 내역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면은 뭐 벌금 받거나 아니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법정 수수료 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으니 지금 이분들이 사기를 쳐서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괜히 그렇게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정지되면 훨씬 더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 아마 근린생활주택 그런 걸로 해서 더 받으시는 좀 꼼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편에는 제가 중개 수수료 좀 깎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